네, 오늘은 그 서버 구축 실습 6장이죠. R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자, R은 데이터 분석 도구인 동시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학습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R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문법과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적절한 절차를 문법으로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R에서 제공하는 함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인 부수적인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if문입니다. if문 하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항상 나오게 되는 그런 그 문법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가로 안에 어떤 논리적인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논리적인 표현이 만족할 때 진행해야 할 명령문이 스테이트먼트로 나오고요. 이 논리적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시킬 수 있는 문장이 else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if문에 대한 일반적인 작성 포맷을 기술해 드렸어요. 잘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간단한 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상에 R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 그 실행시키시고 R 스튜디오를 실행시키셔도 되겠죠. 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고 결과를 한번 같이 확인하시면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if에서 A가 5보다 크면 이라는 논리적인 그 조건을 달았죠. 그때는 A 값을 바로 프린트하고 A가 5보다 작으면 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else 다음에 문장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A가 5보다 작은 경우에는 A에다가 10을 곱해서 프린트하고 또 10으로 A 값을 나눈 다음에 프린트하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결과는 A는 5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로 10이라는 값을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력하시는데 물론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실 텐데요. 요 내용을 천천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서 입력을 해보세요. 자, 먼저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지정을 하고요. B라는 변수에도 이제 20이라는 값을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해놓고 어떤 논리식을 하는데 A가 5보다 크고 and죠. 그리고 B도 5보다 커야지 참이에요. 그죠? A는 5보다 큽니다. B도 20이니까 5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참이에요. 참이기 때문에 print A 플러스 B 해서 A하고 B의 값을 더한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실행이 되면 3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 하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문 if A가 5보다 크거나 아니면 B가 30보다 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참이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0이기 때문에 5보다 크죠. B는 30보다 크지 않아요. 20이니까.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만족했기 때문에 print A 곱하기 B를 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20을 해서 200이라는 결과값을 여러분들한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if else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A에는 지금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B에는 2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if else에서 자, 여기에 이 조건식 안에 조건과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해야 할 명령문과 거짓일 때 실행해야 할 명령문을 함께 기술을 해줬죠. 그래서 자, A가 B보다 크면 현재 A는 10이고 B는 20이에요. 참인가요? 조건이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일 때 실행해야 하는 이 A 값을 C에 저장하지 않고 B 값을 C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C의 값도 B의 값과 마찬가지로 20이라는 값을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예제 보시면은요. 예제 보시면 요 예제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왼쪽에 있는 문법상에 있는 if else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기술을 한 거죠. 결과는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개의 문장을 각각 작성을 하시고 비교해서 그 결과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도 대부분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할 명령들을 이 포문과 while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보시면 for에서 일단 i라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이게 1에서 10 사이로 변할 겁니다. 1부터 10까지 변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i 값을 각각 변할 때마다 반복해서 출력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예제를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오른쪽과 같이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1부터 10까지 매번 10번 반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네. 현재 이렇게 쓰이는 반복문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고요.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자, for해서 반복 조건은 똑같습니다. i라는 변수를 이용을 하고 i라는 값을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할 건데요. 이때 반복되는 것은 cat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2에 스퀘어 하는 거죠. 제곱승, 2의 제곱승을 하고 그 다음에 i 값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승에 i만큼의 제곱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원 표시는 계획문자입니다. 그죠? 흔히 백슬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에 잘 보시면은 원 표시가 있어요. 원 표시 백슬래시 옆에 보통 붙어 있는데요. 요 문자, 요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해서 i가 1부터 10까지 변하면서 2의 10승까지 변해주겠죠. 이렇게 2의 10승까지 변하는 문장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문장의
연산기호가 에스터리스크가 작아가지고 제가 이제 스퀘어로 알았는데요. 이건 곱하기 표시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i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곱하기 i가 i 값이 변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주는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작성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앞에 제곱으로 잘못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곱으로 표시할 때는 요 반꺽쇠를 이용을 하죠. 네, 오프라인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문의 예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반복을 할 건데요. 이 i라는 변수의 값은 1부터 20까지 변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i 값을 2로 나눠줘서 그 나눈 값이 0이면, 즉 2로 나눠서 나눈 값이 0이라는 것은 짝수면 하는 거죠. 그때마다 i를 이제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i가 1이에요. 1을 2로 나누면 결과가 0인가요? 아니죠. 자, i가 2예요. 2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몫은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그래서 결과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을 2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참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를 2로 나누면 몫은 2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짝수일 때만 그 결과가 0이 나오는 그런 것을 반복문으로 작성을 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긴 그런 포문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V1이라는 벡터죠. 이 벡터는 101부터 200까지 100개의 스칼라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i라는 변수를 1부터 V1의 그 랭스, 길이만큼을 저장한 거예요. 즉 100만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if 조건문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i번째 벡터의 V1 벡터의 값을 2로 나눠서 그 결과가 0이면, 즉 짝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값에다가 2를 곱해서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2를 더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 i가 1이에요. 1이면 2로 나누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V1 값의 첫 번째 값은 101입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 몫은 50이고 나머지는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if 조건에 의하면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되므로 else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V1의 첫 번째 원소값 i가 1이니까요. 101에다가 2를 더해서 103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02예요. 102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몫은 51이고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논리 조건을 참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printf의 v1 i 곱하기 2에서 이때 v1 i는 2이기 때문에 102라는 값에다가 곱하기 2에서 204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예제 오른쪽에 결과값을 쭉 표시를 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차 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